용어를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붙여가지고 조금 혼선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전 국민에게 주는 거 지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관념적인 논쟁하지 마시고 결국은 그 재난 기본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 와중에 이런 이념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되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는 걸 지금 스스로 자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자인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 빨리 끝내려고 지금 김민석 그 인정하고 넘어간 민주당의 거예요. 그분이 지금 직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50만 원 기본소득을 김경수 지사가 100만 원 전 국민에게 해가지고 51조 얘기가 나오니까 심지어 기재부 장관이 50만에서 100만 원이면 26조에서 51조라는 건 이거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으로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반론을 제기한 것이죠. 그런데 마치 또 야당이 없는 말을 지금 정치 논쟁화하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언제 없는 말을 한다고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그러니까 그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씀 하시면 안 말이 되고요. 기본소득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좀 지금 알고 동네에서 오십시오. 아줌마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동네 아줌마 같이 네, 하시네. 제가 예, 얘기할 게 여기까지 하시고. 아닙니다. 예, 지금 예. 구조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동형의 대전제인 소수 정당에게 비례가 많이 돌아가게 한다는 그 정신은 예. 민주당이 지키고 있는 것이지. 지지율을 살리는 지금 비례합 정당이다라는 제가 얘기입니다. 아까 그 많은 근거를 들어서 비판을 했잖아요. 그 비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정의당,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정의당에서 나온 비판을 제가 그대로 지금 아까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4+1의 취지로서 그 선거법을 개정했는데 네. 개정의 파트너인 정의당이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우리 당이 같이 거기 참여하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그런 것을 주도해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 또 반박 여러 번 네. 한 것 같은데 여러 번 했다고 하니까. 예, 결국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총선에서 과연 민심이 특히 그렇습니다. 중간에 부동층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는 네.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관리를 잘 못한 게 핵심이다. 예.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금태섭 의원 본인도 자기 책임이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 예. 네, 유권자들 입장과 이제 언론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 소속이 아니니까 그 내막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벌어졌던 그 팩트만 몇 가지 이제 체크를 하자면 금태섭 의원이 바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한 사람일 거예요. 제가 네. 알기로는. 그리고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해가지고 이 금태섭 의원을 떨어뜨리겠다 해갖고 처음에 정봉주 의원이 뭐 빨간 조끼 민주당원을 좌절시키겠다 빨간 잠바 해가지고서 민주당, 나오다가 또 안 되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여기 또 어른거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 의원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민주당 되게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바깥에서는 결국은 미스터 쓴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라 그럴까 이런 경선에서의 패배를 맛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그 시시콜콜한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네. 제가 지금 소개한 이런 부분은 사실이니까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 이 사람이 쓴소리를 하고 그동안 또 그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친문 권리당원이 뭉친 것인가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틀린 정봉주 의원과 전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구에 갔을 때 갑에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언론과 그런 여론에 눌려서 이 둘을 다 쳐낸 겁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봉주, 김남국에 대해서는 그런 여론 때문에 민주당이 쳐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민주당이 쳐내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시스템 공천입니까? 그거는 지금 엉뚱한 어떤 논지를 의미로 또 얘기할지 만드세요. 모르겠지만 지금 그거 자체도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74.몇%의 권리당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민주당원들이 예, 적극적으로 30.6%가 지지를 했다고 참여해서 그랬는데 찬성이 그 14.1%.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 그 의원들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걸 회의록에서 뺐다라는 그러한 또 논란도 무슨 제기됐다라는 회의록에서 거를. 뺍니까? 아니, 그건 언론 신문 아니요, 보도를 좀 이거는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세요. 좀 말이 안 되시는 무슨 얘기를 말이 안 됩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해야지. 정봉주 의원을 김종인 지금 선대위원장이 아직 선대위원장이 아니죠. 된 거예요? 아닙니다.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박근혜 비대위의 비대위원이었었고 또 선대위에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왜 또 비대위, 그때 선대위원장이었나? 김미균과 그러니까 비교했을 마찬가지 때 얘기죠. 어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미균을 비난하셨으니까. 저는 비난을 한 게 아니고요. 김미균이 비난했죠. 됐든 김종인이 됐든 자기 가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설사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결국은 선대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네. 제 생각은 똑같아요. 뭐 상당분 두 분이 또 더불어민주당이든 아니면 미래통합당이든 여기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는 정당이고 또 많은 사람을 검증해보고 공천해본 경험이 있지만 예. 지금 이제 그런 소수 정당과 관련해서 이게 검증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대당은 궁금한 것이고 또 그 당사자인 정당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걸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걱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 이 시간 토론 그로 인한 이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뭐 추경도 풀고 있고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좀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네. 재난구호 특별지원금이 대구 경북 중심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얼마나 가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하실 수 있게 해주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정옥임 의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재난 수당이 됐든 또는 재난 극복 소득이 됐든 네. 재난 기본이라는 표현은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법 용어상 제가 보는 관전 네. 포인트는 그걸 포함해서 앞으로 30일이 안 남았는데 과연 어느 당에서 누가 사고를 칠 것인가. 네. 그다음에 25%의 무당층이 결국은 요 한 달 사이에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이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패널로 나왔을 때도 이게 자기 진영 아니냐, 진영이냐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뼈아픈 얘기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이 정치 체제가 좀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비관적일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필요한 분은 경제민주화의 원칙을 가진 분이 아니라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여기에 경제를 활성화시킬 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와 이 현실이 맞지 않기 본인도 때문에 현재는 경제 민주화가 직접적인 다급한 과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다고 저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제 정확히-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별로 관심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 네. 정확히 짚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현 정권이 경제에 대해서 어떤 실정을 했는지가 이제 묻어지면서 코로나 전국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코로나 이전의 경제 위기 이게 엄청난 쓰나미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경고하면서 소득 보존이라든지 소비 진작이라든지 기존의 잘못된 규제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걸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회생을 시킨 다음에 리셋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오면서 29일부터 등단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본인의 큰 과오가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 만든 것이 본인의 과오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어찌됐든 세 번째로 이런 기회에 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으면 그거는 그분의 큰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짧게 추가 얘기 듣겠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고요. 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는 아주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셨었죠. 네. 비난했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셨다면 2016년에 그 공천에 있어서 김종인 그 2016년은 대표의 그런 어떤 기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역사라는 거는 다 기억하는 지금 것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건 총선 때 2016년에 문재인 총선 대표가 때 나가게 되고 그 한 문재인 거와 대표가 대선 때는 나가면서 왜 민주당에 상고 있질 처리를 않으셨어요.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아니요, 때하고 나올 대선 때가 이렇게 때는 다르면 안 문재인 되죠. 대표를 그거는 비난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무슨 아무리 주장을 말씀하세요?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아니, 사람들이 선대위원장으로 대선 때- 모셨잖아요. 네, 이제 오늘 모셔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래서
위원장은 무시한다고. 무십니까? 아니 대선 그렇게 때 얘기를 하는 민주당 걸 주변에 보니까 있질 않았어요. 아마 김종인 여기서 대표의 거짓말을 하시면 안 긴장이라는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장되기는 오늘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성과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정부와 의료진과 기업과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된 결과다. 이렇게 저는 국민이 그만큼 잘했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지금 그 인공호흡기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간이 인공호흡기를 대한민국의 의료진이 이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 의료진이라든지 이분들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누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될 정도로 정말 그 감사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가라앉은 다음에 백서로서 이거를 지금 그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주고요. 네. 제가 지금 강조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의료진 또 뭐 질본 방역본부까지 포함해서 네. 위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질본이 잘하면 그게 질본은 대한민국 정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잘한 건 잘했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잘하셨다. 그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것, 야권이. 그것이 오히려 점수를 깎아먹는.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질본에서 이런 말을 하죠. 중국으로부터 입국과 관련해 가지고 바로 그 정은경 본부장이 애초부터 감염원이 되는 사람들은 입국시키지 말아야 되는 게 질본의 입장이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 저는 이걸 가지고 논란을 보이고 싶지 아니, 않아요. 사실이 나는 아닌 말씀을 정부가 하고 왜 계시기 어디가 사실이 아닙니까? 그 정은경 본부장이 중국 폐쇄론을 주장한 일이 없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요. 그 TV에 나와가지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아닙니다. 보기를 그게 바라고요. 앞뒤 맥락이 그다음에 그게 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진단 키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그 잘했다라는 국민이 잘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이라든지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이 종식된 다음에 백서를 만들어서 아니죠. 정리해봐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아닙니다. 말씀을 제가 이거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코로나 대응만은 투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이미 많은 여론조사에서 증명되고 있죠. 그걸 외국- 아무리 못한다고 얘기한다고 아니 누가 국민의 못한다고 인식이 얘기를 바뀝니까? 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분명히 잘한 걸 얘기하잖아요. 잘했다고 중국으로부터 얘기해 줄 입국이라든지 때만 초기 마스크 대응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지금 사실이 아닌 얘기를 본인이 하시는데 뭐가 사실이 아닌 얘기입니까? 이태리와 이란에 대해서 중국을 막았다 그랬잖아요. 이태리가요. 이태리가 이란이 항공을 돌려보냈습니다. 항공을 막았는데 육로를 막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태리가 이태리 어떻게 북부에 육로를 엄청난 막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저- 노동자로 맞습니까? 일하고 있어요. 사실과 중국 사실 사람들이 아닌 아니에요. 얘기를 좀 구분을 네, 하길 여기까지 바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중국이 그러니까는 지금 방문한 잠깐요. 정부가 국민들이- 잘했다 그러지 말고 코로나 내가 얘기는 얘기하잖아요. 정부가 잘했습니다. 정부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아니, 정부가 대해서는 아주 잘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백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정부의 겸허한 자세예요. 네. 무슨 아니, 소리예요? 제가 전 정부가 세계 아니잖아요. 외국 여론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대만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대만이 왜 그랬느냐? 애초부터 그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막아서 이건 모범 사례다. 그러면 한국은 뭘 잘했느냐? 네, 여기까지만 방역본부 하시고요. 얘기를 코로나 해요. 관련은. 진단 아닙니다. 키트를 대한민국 포함해서 정부가 잘했다고 다시 다 한번 합니다. 외국 언론이라든지 왜 외국의 그렇게 얘기를 셈을 확인해 내십니까? 보세요. 네. 아이고 그걸 왜 셈을 낸다고 셈이죠. 생각합니까? 잘하는 걸 잘했다고 말 못하는 건 정말 그건 부끄러운 네, 겁니다. 잘했는지 알겠습니다. 못했는지 코로나 그것부터 관련 분명히 코로나 관련 하세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예, 구분도 못해 아까 셈을 선거 낸다는 프레임 표현이 관련 뭡니까?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정권 안. 이 유권자들이 예, 시청자 유권자들이 어느 부분에 주목하기로 바랍니다. 네, 아마 전부 실망하셨을 거예요. 지금 그 선거구 개편 준연동형 비례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대체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이렇게 한국 정치를 농락하는구나라는 실망스러운 유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선거 운동을 하는 여러 정당들을 보면 21세기의 국회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될지 이게 어떤 그 국가와 국민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고민하는 국회가 될지 아니면은 갈등지향적인 국회가 될지가 그 판단이 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소중한 주권을 꼭 행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